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울에서 활발한 역세권 개발도 앞으로는 인천시에서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천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기사로 생각하거든요. 현재 아마 이 부동산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부동산에 손 놓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씩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일단 인천에서 최근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에 진심이다. 이걸서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 지역에 대해서 제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꾸준히 일단 라이브 영상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고 있는데 지난 라이브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멤버십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여기서 보통 이제 역세권 범위 여기에 대해서 최초로 500m라고 여기 보시면 첫이로 되어 있잖아요. 첫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세권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용적률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기사를 가져봤는데 인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도정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도정법 우리가 이제 좀 더 법을 이제 볼 때는 도정법이 있고요. 그 법 밑에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이제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가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이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조례, 오늘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인천 지역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주거 환경 정비 이런 사업들은 다 도정법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정법이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라이브 영상에서 다루었던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척법이라죠. 재정비 촉진법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볼 때는 도정법을 봐야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소규모 정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또 모아턴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조금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법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최초로 이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그러니까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범위가 최초로 구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초로 그러니까 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밑에 나와 있다시피 이미 조례에 250m 내라고 일단은 이제 언급을 해놨거든요. 명시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보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지금 최근에 아마 나온 것이 마지막이 24년 6월 10일 날 이제 개정된 건데 거기에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개정이 되면 500m라고 최초로 아마 명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인천시의회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말하면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시다시피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보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여기 보시면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경전철 그리고 또 여기 나와있죠. 개통이 예정된 역도 포함합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각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이제 좀 특이한 경우 350m 이내의 토지를 사업 대상지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에는 이 250m 아니면 또 완화했을 경우 350m까지 이런 식으로 역세권의 범위가 나와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4년 6월 10일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는 이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대통령 시행령도 같이 봐야 되겠죠.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역세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엔드입니다. 이거 두 개 다 1번, 2번 모두 만족했을 때 보시면 이것도 법이거든요. 도정법이겠죠. 도정법에서 역세권 이렇게 언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거든요. 보시면 철도 또는 이제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시행령을 보면 시와 도,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범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역세권 범위도 다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역세권 범위,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시 이런 식으로 시, 도에 따라서 이거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정법도 볼까요? 도정법 보면 정비구역이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이거를 이제 대통령으로 넘기고 있었죠.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그게 앞에서 봤던 이 1번, 2번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그리고 이 역세권 범위도 시도 조례로 넘기고 있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시도 조례 이렇게 다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역세권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죠. 법에서 이미 이제 용적률 완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이 120%, 100분의 12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이거는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추후에 저는 어차피 역세권 개발 이것도 용적률 특례가 계속해서 완화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법에서 100분의 15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하면 결국은 이거는 모든 전국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법과 시행령, 시도 조례 이것들 간의 연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인천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로 확대를 했다. 이 보시면 24년 12월 날 15일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때까지 이 역세권의 범위 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나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도 나있죠. 이게 어떤 특정 의원이 최초로 지금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보다 더 완화된 개념, 더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서울시에서는 250m 또는 이제 300m, 350m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500m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인천시의회에서 350m를 할 거냐 아니면 500m를 할 거냐 계속해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500m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m 내 역세권 아까 승강장으로부터 500m 참고로 이것도 철도 승강장으로 했지만 이거는 아까 시행령에서 봤죠? 이 500m 내에서는 용적률 1.2배 이거는 법에서 도정법에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완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용적률 대신에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84제곱미터 이게 좀 오타인 것 같아요. 킬로미터 제곱으로 나 있는데 어쨌든 간에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 주택 규모 이제 33평을 지어서 LH 또는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20%는 또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사실은 보니까 이거 10여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뭐 역세권 범위 뭐 350m를 할 거냐 500m를 할 거냐 계속해서 지금 확정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또 이걸 잡아야 돼요. 지역구인 이 계산역 주변의 주민들이 지속적인 역세권 개발을 요청했다. 그래서 또 타 지역, 인천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조치를 요구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도 많다. 근데 사실은 보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역세권 개발, 이제 보통 역세권 개발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안심주택, 과거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역세권 활성 사업도 계속해서 서울시는 이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도 사실은 보통 보면 서울을 따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울에서 활발한 역세권 개발도 앞으로는 인천시에서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산역 주변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요구했다는 합니까?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이 계산역 그러면 이미 이 계산역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계산역 인근에도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땅 용도가 또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 준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다 이런 곳 인근으로도 앞으로 역세권 개발 일어날 수 있다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또 여기 보면 또 커다란 지금 여기 계양 신도시가 있죠.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들 간의 연계 그리고 더 사실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겠냐. 지금 서울시는 이 김포국제공항을 여러 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관점에서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울시는 이곳에다가 첨단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김포공항이 왜 중요하냐? 이 국제공항이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 3도심, 제가 항상 보고 있는데 3도심, 이제 한양도성 도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도심, 이런 3도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글로벌 일자리를 타겟으로 하죠. 근데 이 글로벌 일자리 어디서 오냐? 바로 이 김포국제공항 아니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간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간문 입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김포국제공항 이것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 여기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간의 연계를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이에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계산역 주변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계양 테크노밸리 이거 있고 이거는 제가 중공업 지역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축 관점 이제 중공업 여기는 기존의 일자리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평 산단 이런 것들 테크노밸리랑 또 일자리 연계도 시켜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간의 연계 그리고 기존의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와 이제 기존에 있는 좋은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지금 여기 보시면 부평 국가산단 이것도 국가산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같이 연계를 시켜 나간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은 사실은 남는 국가산단도 그렇고 주한 국가산단도 그렇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첨단 일자리를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의 서남권 대개조에서 언급했던 것들도 결국은 인천에서도 계속해서 시간차를 두고 적용될 것이다. 그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